채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이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오장미가 외쳤던 그 복수의 선언이요. 그런데 여러분, 42회를 보고 나니 소름이 돋습니다. 정말 복수를 해야 하는 건 오장미일까요? 아니면 채화영일까요? 이 드라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경계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모든 비극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인물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42회는 마서린이 진실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단순히 쌍둥이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왜 숨겨야 했는가입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의 대화 장면을 다시 보십시오. 전화가고 별일 없었습니까? 이강혁의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습니까? 정숙희가 퇴행했을 때를 걱정하는 말투. 그런데 여기서 채화영이 뭐라고 답합니까? 정숙희가 퇴행했다더니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해내는 거 아닐까요? 아간 조마조마했다니까. 정숙희 입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 다 나오는 줄 알았다고. 우리가 한 일들. 복수형입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채화영과 이강혁은 정숙희에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은 정숙희의 기억 속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더 섬뜩한 건 설인의 반응입니다. 엄마가 오장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대체? 이 질문에 채화영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앞으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이것들은 바퀴벌레들처럼 죽은 줄 알면 다시 나오고 하니까. 바퀴벌레. 채화영은 정숙희와 오장미 모녀를 인간이 아닌 해충으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왜 죽이지 못하고 계속 살려두는 걸까요? 단순히 마동석의 핏줄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채화영은 드림그룹을 장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 회장은 설인만 편애합니다. 설인이 유일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장미의 존재가 밝혀진다면, 마 회장의 진짜 손녀가 둘이 된다면 상속 구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채화영이 오장미를 죽이려는 이유는 복수가 아닙니다. 계산입니다.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입니다. 오장미가 살아있는 한 설인의 지위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채화영 자신의 권력 기반도 흔들립니다. 이건 모성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욕망의 문제입니다. 강백호가 블랙박스를 다시 확인했을 때 발견한 사실. 복길이는 차에 부딪히기 전 이미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그를 때렸을까요? 설인의 엄마 정숙희는 몽타주를 보고 무섭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몽타주는 이강혁 비서실장과 닮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강혁은 누구입니까? 채화영의 신복입니다. 채화영을 위해서라면 지옥 끝까지 따라갈 충실한 개입니다. 그가 채화영의 명령을 받고 복길이를 죽였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교통사고로 위장했을까요? 단순히 살인을 숨기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한 이유는 강남봉을 끌어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강남봉에 그 차를 몰았습니다. 우연일까요?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복길이 누워있던 것이요? 강남봉이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게 된 것이요? 모든 것이 너무 정교합니다. 마치 누군가 각본을 쓴 것처럼 말입니다. 슈퍼마켓 CCTV에서 이강혁이 소주를 샀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왜 이강혁이 그날 거기서 술을 샀을까요? 자신이 마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복길에게 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복길이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 도로에 누워있게 한 다음 강남봉이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남봉이를 그 길로 오게 만든 건 누구일까요? 채화영입니다. 채화영은 드림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복길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살인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위장했고 강남봉이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왜 하필 강남봉의 아들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채화영과 강남봉의 과거를 떠올려야 합니다. 젊은 시절 환상의 책받침녀, 모두의 여신이던 화영. 강남봉은 한영자와 결혼했지만
아마도 화영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최화영은 강남봉의 그 감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 합니다. 강남봉을 가해자로 만들어 강남봉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최화영의 더 큰 그림입니다. 복길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드림그룹 장악을 위한 첫 번째 수순입니다. 그리고 강남봉을 무너뜨리기 위한 복선입니다. 정숙희는 불의의 사고로 오세의 지능으로 퇴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사고였을까요? 최화영과 이강혁의 대화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정숙이 입에서 우리가 한 일들이 다 나오는 줄 알았다고. 그들이 한 일들.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정숙희가 기억하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왜 기억하면 안 될까요? 정숙희는 사법시험 1차 합격자로 영민한 두뇌에 지성미를 갖췄던 여성이었습니다. 마동석을 사랑했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퇴행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마동석이 실종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드라마는 정확한 시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추론해봅시다. 만약 정숙희가 먼저 퇴행했다면 마동석은 정숙희를 두고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인정 많고 누구에게나 따스한 남자였으니까요. 반대로 마동석이 먼저 사라졌다면 정숙희는 쌍둥이를 데리고 그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법적 지식도 있고 영민한 두뇌도 가진 그녀가 가만히 앉아 있었을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하나입니다. 정숙희의 퇴행과 마동석의 실종은 동시에 또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건을 연결하는 고리는 최화영입니다. 최화영은 마동석을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정숙희가 살아있는 한 진실이 밝혀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정숙희가 법적 지식을 가진 똑똑한 여성이라면 더욱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정숙희도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 중 한 명, 설인을 자신의 딸로 키우기 위해 정숙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설인이 마 회장의 친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친모가 필요합니다. 정숙희를 죽이면 그 증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최화영은 정숙희를 죽이는 대신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떻게요? 퇴행을 만들어냈습니다. 약물일 수도 있고 물리적 충격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확합니다. 정숙희는 5세 수준으로 퇴행했고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최화영에게는 완벽한 결과였습니다. 정숙희는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증거로 쓸 수는 있지만 증언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화영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요리 솜씨는 남아있다는 것을요. 요리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손의 기억이고 마음의 기억입니다. 정숙희의 손은 아직도 마동석을 위해 요리했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기억이 깨어날 것입니다. 마설이는 42회에서 점점 더 진실에 가까워집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엄마 최화영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얼굴 보는 것도 끔찍해. 이 대사가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단순히 엄마가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설이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껏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설이는 정말 피해자일까요? 드라마는 설인을 재벌가 손녀답게 천방지축, 아나무인의 아이콘으로 그립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없이 외롭다고도 합니다. 외로움. 이것이 설인의 핵심입니다. 설인은 모든 걸 가졌지만 진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할아버지 마 회장은 그녀를 편애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입니다. 엄마 최화영은 그녀를 아끼지만 그건 애정이 아니라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설이는 자신이 도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드림그룹 후계자로 정해진 것도 강준호와 결혼시키려는 것도 모두 최화영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설이는 왜 반항하지 않을까요? 왜 엄마의 계획대로 움직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설이는 엄마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장미를 죽이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반항한다면 자신도 제거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2회에서 설이는 변화를 보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결심, 진실을 알아내겠다는 의지. 이것은 설인의 반란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설인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오장미와 쌍둥이라는 것을
친엄마가 정숙희라는 것을, 채화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설이는 채화영 편에 설까요? 오장미 편에 설까요? 드라마는 아직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힌트는 있습니다. 설이는 강준호를 사랑합니다. 추워 보이는 뒷모습이 나를 빼닮아 더 마음이 간다.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이 삼각관계는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선택의 기로입니다. 설인이 강준호를 선택한다면 오장미와 경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장미가 쌍둥이 언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 설인은 사랑과 혈육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설인의 정체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채화영의 딸로 남을 것인가, 정숙희의 딸로 돌아갈 것인가. 이강혁은 채화영을 찐으로 사랑합니다.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화영을 존경하고 경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일까요? 관계일까요? 정상적인 사랑은 상대를 인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강혁은 채화영을 여신으로 받들어 모십니다. 인간이 아닌 신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신은 죄가 없습니다. 신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합니다. 그렇다면 채화영이 살인을 명령해도 이강혁에게는 그것이 정의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위해 마동석을 죽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채화영이 명령한다면 누구든 죽일 것입니다. 오장미도, 정숙희도, 심지어 설인도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강혁은 정말 채화영만을 위해 움직일까요? 이강혁에게도 욕망이 있습니다. 채화영을 갖고 싶다는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는 감히 화영의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라고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왜일까요?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강혁은 자신이 채화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일 뿐이라고, 하인일 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만약 채화영이 모든 것을 잃는다면 드림그룹을 잃고 마 회장의 며느리 자리를 잃고 설인마저 잃는다면 그때 이강혁은 채화영과 대등해집니다. 아니, 오히려 우위에 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채화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강혁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이 무너지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의지할 정도로만요. 이것이 이강혁의 진짜 욕망입니다. 채화영을 구원자로서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강혁은 채화영의 편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편일까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강혁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채화영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드라마의 결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강백호와 강준호는 오장미를 두고 경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삼각관계가 아닙니다. 백호는 해피바이러스 전파자, 인류에 충만한 휴머니스트입니다. 반면 준호는 차갑고 치밀한 계산 아래 사는 완벽남, 얼음장 같은 사람입니다. 정반대의 성격. 하지만 같은 여자를 사랑합니다. 왜일까요? 오장미는 두 형제가 각각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호는 밝고 따뜻하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무료 변론에 사기만 당하는 친구 태평 뒤치다꺼리를 합니다. 백호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감입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생존력 최강의 현실파입니다. 반대로 준호는 완벽하지만 차갑습니다. 누구에게도 곁을 주지 않는 철벽남입니다. 준호에게 필요한 것은 온기입니다. 그리고 오장미는 밝고 따뜻합니다. 두 형제 모두 오장미를 통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오장미는 누구를 선택할까요? 드라마는 아직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백호는 오장미를 죽을 듯 사랑하고 준호는 오장미를 나의 구원이라고 여깁니다. 백호의 사랑은 순수하고 따뜻합니다. 반면 준호의 사랑은 절박하고 어둡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일까요? 둘 다 진짜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형태가 다릅니다. 백호는 오장미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반면 준호는 오장미로부터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주는 사랑과 받는 사랑. 오장미는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는 오장미의 성격입니다. 오장미는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입니다.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장미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위로일까요? 아니면 함께 싸울 동지일까요? 백호는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싸우기에는 너무 순수합니다. 준호는 함께 싸울 수 있습니다. 차갑고 치밀한 계산 능력이 있으니까요. 복수를 위해서라면 준호가 더 유용합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에는요? 그때는 백호의 따뜻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장미의 선택은 결국 그녀가 복수를 끝낼 수 있는가, 아니면 복수에 갇혀 살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양금수는 마회장내 도우미 아줌마입니다. 항상 뚱한 표정, 후줄근한 차림, 멍자국 사라질 새 없는 얼굴의 여성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불쌍한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하며 삶의 활력을 찾게 되는데 무슨 일일까요? 양금수는 마회장 집에서 일하면서 모든 것을 보고 듣습니다. 채화영의 비밀도 마회장의 약점도 설인의 고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양금순이 스릴 넘치는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협박일 수도 있고 폭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큰 음모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양금수는 지금껏 억눌려 살았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가난에, 천대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회를 잡았습니다. 권력자들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양금수는 이 비밀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돈을 받고 입을 다물까요? 아니면 복수를 위해 폭로할까요? 드라마는 아직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금순의 존재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양금수는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의 편도, 오장미의 편도, 마회장의 편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예측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합니다. 양금순이 누구의 편을 들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적으로 돌릴 것인지, 그것이 드라마의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염산월은 화영의 코디네이터였습니다. 화영의 구박을 받으며 시녀 노릇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회장의 총애를 입게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랑일까요? 염산월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마회장을 꼬셔서 드림그룹을 접수하겠다는 야망입니다. 하지만 마회장도 바보가 아닙니다. 카리스마 끝판왕, 교활한 늙은 여우입니다. 염산월의 속셈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염산월에게 총애를 베풀까요?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늙음하게 얻은 세컨드로 없던 다정함과 애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마회장은 채화영을 견제하기 위해 염산월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채화영은 너무 강합니다. 드림그룹을 자신이 장악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고 실제로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회장은 이것을 경계합니다. 며느리가 너무 강해지면 자신의 자리가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염산호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채화영과 염산호를 경쟁시키면 둘 다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회장의 분할 통치 전략입니다. 하지만 염산호는 안 좋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잔머리의 대가이긴 하지만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결국 염산월은 마회장과 채화영 사이에서 소모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딸 진홍주도 위험에 빠질 것입니다. 42회를 보고 나면 몇 가지 강력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설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모든 것을 뒤바꿀 것입니다. 설인과 오장미가 쌍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마회장은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자신이 편애했던 손녀가 사실은 둘이었다는 것, 그리고 한 명은 채화영이 숨겨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할 것입니다. 마회장과 채화영의 관계가 파탄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올 조짐이 보일 것입니다. 정숙희가 몽타주를 보고 무섭다고 반응한 것은 무의식적인 기억 때문입니다.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라 억압된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단서들이 나타나면서 정숙희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그때가 채화영의 몰락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셋째, 이강혁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강혁은 채화영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채화영이 자신을 배신하거나 버린다고 느끼면 이강혁은 돌변할 것입니다. 사랑이 집착으로, 집착이 증오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혁이 가진 모든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마동석 살해의 진실, 정숙희 퇴행의 진실, 채화영의 모든 범죄를 말입니다. 넷째,
강준호와 강백호 중 한 명이 희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형제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구도는 결국 비극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특히 이 드라마가 막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마도 준호가 오장미를 지키다가 다치거나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대개 구원받지 못하고 희생됩니다. 그리고 그 희생이 오장미와 백호를 맺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설인이 오장미 편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설인은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친엄마 정숙희와 친언니 오장미 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인은 진짜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채화영은 설인을 도구로 봤지만 정숙희와 오장미는 설인을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설인의 배신이 채화영의 최후의 일격이 될 것입니다. 42회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회차입니다. 설인의 의심, 백호의 조사, 정숙희의 반응. 모든 것이 진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채화영이 저지른 진짜 범죄, 마동석이 정말로 죽은 이유, 정숙희가 퇴행하게 된 진짜 과정. 이 모든 것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마동석은 정말로 죽었을까요? 드라마는 의문의 실종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종입니다. 죽음이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마동석이 살아있다면, 어딘가에 숨어있거나 기억을 잃고 있다면, 그의 귀환이야말로 이 드라마의 최대 반전이 될 것입니다. 마동석이 돌아오는 순간, 채화영의 모든 계획이 무너집니다. 설인은 진짜 아빠를 찾고, 오장미는 복수의 이유를 잃고, 정숙희는 사랑하는 사람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피엔딩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비극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동석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는 복수를 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아버지 마 회장에게,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빼앗은 채화영에게, 자신을 죽이려 한 모든 이들에게 복수를 원할 것입니다. 그때 이 드라마는 오장미의 복수에서 마동석의 복수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수가 끝났을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절대 눈을 떼지 마세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차 리뷰에서 더 충격적인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